일단은 코스피 지수부터 좀 봐드릴게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도는 뭐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4%, 33%, 코스닥은 0.85% 상승 마감했죠.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숫자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수는 1.3% 정도 올랐는데 상승 종목은 453종목, 하락 종목이 한 367종목 되는 거 보니까 지수가 1.3% 오른 것 치고는 상승 종목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시장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스가 제일 좋아하는 넷마블이 15%가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우량주들, 덩치 큰 애들이 막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그쪽으로 많은 돈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덩치 큰 얘들이 지수를 이렇게 올리는데 기여를 많이 했기에 중소형주들 쪽 상승하는 종목들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자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 갭이에요 이게. 지수 갭은 어지간하면 다 메꾼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2250선에 있는 이 갭자리를 이번에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자, 내일은 금요일 주봉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시장의 낚시성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낚시성 움직임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일봉 차트는 아침 9시에 만들어져서 3시 반이면 끝나요. 근데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만들어져서 금요일날 마침표를 찍죠. 5일 동안 만들어지는 게 주봉 차트라는 거죠. 그 주봉 차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금요일은 보통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말에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 중인 사람은 매도를 하는 경향이 많고, 또 신규 진입하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악재가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괜히 사놓고 만불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잘 안 붙어요. 관망 자본이 늘어나고 낚시성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보통 주식을 할 때는 금요일은 좀 매매를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갭이 떴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기술적 반등, 외인들이 이렇게 3, 4거래 이때부터 샀을 거예요. 외인들이 4거래일을 사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의 절반까지 회복을 시켰어요.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외인은 역대급 매도세를 보여줬었고요. 1조 6천억인가도 팔고 내립다 계속 팔았어요. 기관도 팔고. 그런데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찔끔 들어왔어요. 오늘 거래가 엄청 많았다고 볼 수도 없죠. 외국인이 찔끔 들어오고 기관은 냅다 팔았고, 오늘 개미들이 좀 안 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매매 동향 가지고 지수가 갭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에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존재했나?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죠. 오늘 시장에 호재라고 할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코로나 치료제 이거 말고는 엄청나게 강한 호재거리라던가 이런 건 없었죠. 어찌 보면 전일 미증시가 상승폭을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미증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뉴딜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지수 상승을 이끌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일 미증시가 왜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장전 브리핑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전날 미증시 간단 체크해가지고. 전일 미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11월에 백신을 공급할 수도 있대요. 자, 백신이 완성이 됐고 11월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백신을 실험하고 있는, 임상 3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좋은 중간 점검 성과가 나오면 남은 거 기간을 좀 줄여서 좀 빠르게 승인을 해서 11월 달에 백신을 맞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결과로는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약품이 발견이 되면 11월 달부터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이거였어요. 뜯어놓고 해석해보면은 이게 뭐 엄청난 호재가라고 할 수 있나 싶거든요. 이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말이었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뭐 치료 전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가 옛날부터 많이 말했던 거니까 이거를 호재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제 미국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죠. 고용 인원 숫자가 계속 시장 기대치의 30%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현재 실물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나쁘게 나왔는데 11월 날 뭐 백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효과가 엄청 좋은 게 보이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거 가지고 미증시를 막 끌어올렸던 만큼 미증시 상승폭 같은 경우도 약간 억지스러웠던 거죠. 근데 오늘 국내 증시 상승도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 것 같고 매매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신나게 팔았던 외국인들 이만큼 팔고 요만큼 샀어요. 이만큼 이 산더미만큼 팔고 이제 콩알만큼 샀는데 지수가 갭이 떴죠. 이런 거는 사실 오늘은 굉장히 뭐 건강한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갭자리도 메꿔주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종가 베팅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오늘이 정상적인 상승폭이었으면 모를까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종가 베팅은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체스카지노도 안 한 겁니다. 물론 주식은 결과론 쪽이기 때문에 오늘 또 미증시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서 내일 또 뭐 코스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론 쪽으로만 해석하면은 의미가 없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좀 더 높은 확률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만큼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종가 베팅은 좀 참는 게 맞아요. 원래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렇게 절반 부근인 2360, 70 정도 선에서 어저께 양봉을 보여줬고 만약에 오늘도 약간 약상승 수준으로 만약에 오늘 이렇게 찔끔 올라가고 끝났으면 절반 부근에서 두 개의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 봐야 상승폭은 2450선이 한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일단 미리 인지를 해두시고 갭이 떴을 때 왜 갭이 떴는지 지수 갭이 뜬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 동향도 보시고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개별 종목 차트를 뜯고 파도 시장 무너지면 개별 종목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살아남거나 관심을 받겠죠. 근데 내가 그 이슈가 터질지 안 터질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먼저 시장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 지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종목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막 코스피 지수가 박살날 자리였고 지수가 무너지면 종목도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수는 숲이라고 말을 하고 종목은 나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숲이 미친 듯이 불타고 있는데 내 종목 차트 기똥차게 좋다. 야, 여기 이 종목은 주봉 지지선까지 완벽하고 월봉 지지선까지 있어. 일봉 지지선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 빠지면 그냥 덩달아 빠지는 게 개별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투자를 할 때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수가 아래에 이렇게 빠질 자리들이 눈에 보이면 와 오늘 갭 떴네. 근데 또 오늘 왜 올라간 거야? 또 이거 뻔하지 뭐 또 삼성전자 때문인가? 그럼 뭐 삼성전자 보면 되죠. 삼성전자가 갭이 떴네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갭 떴으면 삼성전자가 갭 뜨면서 코스피 지수도 갭 상승을 이끌었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따라 보통 종목은 지수를 많이 따라가요. 근데 삼성전자나 옛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움직이면 지수가 얘네들을 따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특수 우량주라고 좀 말을 하죠.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갭 떴기 때문에 장 초반에서 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삼성전자는 이 갭 떨어진 순간부터 그냥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 갭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샀겠죠. 이때부터 그냥 빠지는 족족 사서 모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뭐 몇 프로라도 조금 익절을 하는 게 맞았죠. 지금 갭 떴으니까. 계속 사서 모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평단가가 뭐 54,000원이신 54,500원이신 분도 있고 55,000원이신 분도 있는데, 내가 지금 꼴랑 지금 천 얼마 먹자고 삼성전자 샀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냥 홀딩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10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어쨌든 삼성전자 갭 뜨면 메꿀 거예요. 물론 윗갭부터 메꾸고 이렇게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윗갭이 있기 때문에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윗갭부터 메꿀 수는 있어도 현 구간부터 아랫갭 메꾸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는 갭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투자를 하되, 갭 뜨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물량의 30%라도 그냥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갭 메꾸면 다시 30%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갭이 뜨면서 지수의 갭도 뜬 건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갭 메꾸거나 지수의 아래 갭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뭐 똑똑똑 신호를 보내고 시장이 막 박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하룻밤 자고 났더니 확확 무너지는 게 많죠. 아래에 이렇게 떨어질 자리들이 눈에 보이면 내가 지금 시장 지수가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드립다 돈을 다 써놓으면 나중에 진짜 이 갭 떨어진다라는, 이 갭자리 메꾼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부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수의 아랫갭이 보일 때는 그 갭 메꾸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 좀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서, 아니면 손절할 각오가 있든가. 네, 대부분 손절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또 지수 빠지면서 떨어질 때는 손절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종목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수 빠지면서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거 손절하는 건 좀 아깝죠. 시장만 회복되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미리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수 빠질 때 종목이 빠져요. 그럼 그건 기회죠. 내가 돈이 있으면 더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먼저 지수를 선행해서 생각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